자유형 기초 초급 팔 돌리기 배워보겠습니다. 팔 돌리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몸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쉽게 우리 몸통이 배라고 하고 내 오른손과 왼손이 노를 저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손 모양이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개를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보시면은 손가락 4개는 되게 비슷한 선상에 있죠. 네 손가락은 손가락을 붙이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지손가락은 좀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걸 붙였을 때 나중에 이제 수영하다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말아져서 이 전체적인 면적이 작아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손가락만 붙이고 이렇게 엄지를 떼는 것을 추천합니다. 쉽게 손의 피로도를 좀 줄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물을 밀려면 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손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물을 뒤까지 밀어낼 때 손가락이 힘 빼고 밀면은 이렇게 드르드르드르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물을 밀어내는 이 과정에서 내 손가락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물을 못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주는 방법은 이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 마디 사이사이를 이렇게 조여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 물 감각을 좀 느끼려면은 이렇게 서서 어깨가 잠기게 좀 앉아주세요.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터치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 손이 수면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 수면에서부터 한 30cm 정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눌러서 허벅지까지 손바닥이 터치할 수 있게 물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은 확실히 물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살랑살랑 거리는 이 느낌이 내 손바닥이랑 손가락에 전달이 됩니다. 이게 되셨다면은 물을 뒤로 밀어볼 건데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앞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물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손가락에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내 허벅지를 스치면서 밀어주셔야지 물을 반듯이 뒤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물속 동작은 처음에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을 때는 어깨가 잠기게 앉아주시고 수면 아래 30cm 정도 물속에 잠길 수 있게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눌렀을 때 이렇게 기포가 형성되면서 물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물속에 좀 누른 상태. 옆에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뒤까지 밀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마지막 끝나는 지금이 끝나는 지점에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할 수 있게. 자, 물 밖의 동작은 저희가 물을 밀고 이렇게 위로 와서 물속에 들어갈 겁니다. 물을 밀고 이렇게 물 밖으로 돌아와서 물속에 들어갈 건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바닥이 물속에서 물을 밀었을 때 손바닥이 하늘을 보시고 위로 올라와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들어간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손바닥 하늘, 엄지손가락으로 들어간다. 손바닥 하늘, 엄지손가락으로 들어간다. 손바닥 하늘, 엄지손가락으로 들어간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물을 이렇게 밀었을 때 손바닥이 하늘 보기 나와서 이렇게 팔이 물 밖에서 절반 왔을 때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절반 왔을 때 손등이 앞을 보게.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들어간다. 손바닥 하늘, 손등 정면, 엄지손가락, 입술. 손바닥 하늘, 손등 정면, 엄지손. 손등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지 팔꿈치가 잘 안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앞을 보면은 접어지기 쉽기 때문에 팔을 접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손등이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킥판을 잡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킥판 잡고 팔 돌리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보통 수영을 하실 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1자로 벌려서 수영을 하는데 킥판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모아서 잡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끝에 내가 킥판을 놓고 할 때도 11자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잡아주겠습니다. 손가락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4개만 붙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시면은 이 엄지 검지 사이에 이 잡는 게 집게손이 됩니다. 집게손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될 수 있게 팔 구부리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어깨가 잠기게 좀 앉아줍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자, 킥판을 잡고 손바닥 안에 손등 정면 엄지손가락 입술 손바닥 안에
손등 정면,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손바닥 안에 손등 정면, 엄지손. 정면에서 왔을 때는 손바닥 안에 손등 정면,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손바닥 안에 손등 정면,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손바닥 안에 손등 정면,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돌리기를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옆으로 숨쉬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옆으로 숨쉬기를 배워볼 건데 편안하게 힙하게 잡아줍니다. 팔꿈치 구부러져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원래 3초를 참았다가 파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거랑 호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머리가 옆으로 돌았다가 그대로 옆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숨쉬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머리를 정면으로 들었을 때는 하체가 다리가 많이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일어나지 않고 다리를 띄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숨쉬기를 하고 옆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3초 숨 참았다가 옆으로 돌아서 하늘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보는 이유는 초보자는 처음에 옆에 보시면 이 수면이랑 가까우면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시선을 하늘을 봐서 이 입꼬리하고 내 입하고 이 수면의 간격을 만들어줘서 좀 숨쉬게 할 때 물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머리를 옆으로 돌았을 때 얼굴, 입이 여기서 더 이상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안 돌아갔을 때는 이 오른쪽 어깨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는, 위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목이 조금 더 가동 범위가 잘 돌아갑니다. 이거는 보통 내가 촬영하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뒤에 보려면은 목이 안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목이 돌아갑니다. 이거랑 같은 원리로 내가 엎드려 있을 때도 목만 돌리면은 이렇게 얼굴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올려서 내 머리가 더 돌아가서 물을 안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옆으로 숨쉬기 하면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옆으로 숨쉬기를 하는 이유가 머리를 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옆으로 숨쉬면서 머리가 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체크하냐면 저희가 머리를 돌았을 때 왼쪽 귀가 물에 잠겨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안 일어난 거고 왼쪽 귀가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시면은 이제 머리가 일어난 겁니다. 요걸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귀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느낌과 물 밖에 뺐을 때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귀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약간 먹먹한 느낌이 나는데 귀를 물 밖으로 뺐을 때는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머리 돌 때는 왼쪽 귀가 물에 잠겨 있을 수 있게 요걸 체크하셔서 머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팔을 펴서 옆으로 숨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귀 안 나왔죠? 이렇게 귀가 나오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팔 돌리기를 배웠고 방금 옆으로 숨쉬기를 배웠는데 이거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왼손이 1번입니다. 왼손 팔 돌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이 머리가 먼저 돕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오른손이 돌아갈 겁니다. 자, 왼손 다음에 머리가 먼저 도는 이유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숨 쉬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지 물 먹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리가 먼저 돌고 나서 오른손이 내려가면은 이 오른팔이 한 바퀴 돌아갈 때 동안 숨 쉬는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왼손 돌리고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내려갈 건데 오른손이 내려가는 타이밍은 머리가 절반 돌아갔을 때 오른손이 내려갈 겁니다. 저희가 시선으로 봤을 때 머리가 바다, 옆에 하늘, 옆에 바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머리가 절반 돌았을 때 오른손이 눌러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숨쉬기 파업이 끝났으면 굳이 손을 기다리지 말고 호흡이 파업까지 끝났으면은 머리를 먼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앞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앞을 봤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체가 깔아앉습니다. 정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 돌리기와 옆으로 숨쉬기를 배워봤는데 저번 시간에 발차기 배운 거와 팔 돌리기, 숨쉬기 이 세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막 발이 빨라지기도 하고 막 발이 떨기도 하고 버퍼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방지하려면 발차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냐면 내 마음속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음속으로 읊어봅니다. 그러면 이 내 마음속 박자에다가 내 발을 끼워 맞추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여기서 저기 25m 가는 동안 내가 팔 돌리기를 하더라도 발차기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렇게 버퍼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오늘 배웠던 팔 돌리기와 옆으로 숨쉬기만 신경 쓰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킥판을 잡고 자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킥판 잡고 자유형까지 완성될 수 있습니다.